근데 참 공교롭게도 어제도 서울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많은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계란말이에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겠구나 이런 한잔 하겠구나 비 오는 거 보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는 그 날이 됐고 구속 100%다. 와 근데 어제 네. 갑자기 비가 빡 오더라고요. 완전 무섭게 왔어요. 스콜처럼 쏟게 폭우가. 내리는데 예예.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사실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폭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되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이 맞아요. 각 재난. 침수시 네, 침수 폭우 지역에 대응. 예, 이 수채구멍에 네. 담배꽁초로 인해서 막히는 일이 많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라. 사진을 찍어서 보고해라. 꼼꼼하게. 네, 그 얘기를 듣고 야 이제 그렇게 침수가 넘쳐나진 않겠구나. 최소한 담배꽁초 때문에 넘쳐나진 않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그 점이 생각나더라고요. 네네. 그나마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네.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는 어떻게 될까? 한덕수의 운명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예측을 하시던데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한덕수는 네. 자신은 계엄과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맞아요. 예. 만류했다. 말렸다라는 둥 그래놓고 이 문건을 양복 주머니에서 갔다 오고 나니까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했다.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 왜 다 이렇게 문건을. 발견해요? 다 모르고 있다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거야? 그런데 CCTV를 통해서 한덕수가 이 두부를 막 들고 가는 이 모습도 보이고 아니 지금 한덕수 그리고 나서 네. 자신이 그 비상계엄 사후에 문건에 서명을 다 했는데 그 사후에 문건 서명한 거에 폐기 좀 해달라. 좀 해달라. 이런 모든 것들은 내란과 연결이 굉장히 깊습니다. 깊다. 네네.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조사를 뭐 더 할 것 같은데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그러고. 저는 영장 청구 당연히 돼야 된다고 구속 봅니다. 영장 네. 나올 수 있다. 네. 이 내란 관련자들이 예. 전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처벌이 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내란이라는 게 나라를 진짜 전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세력들은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지 네.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그래요. 들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집에 32억? 교수님은 얼마 있으세요 집에? 현금. 현금이 어디 있어요 집에? 누가 집에다 현금을 놔두고 다녀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니 현금 단말을 집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은행에 넣든지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러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저 투자 안 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돈? 빚 갚고 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그만해 주시야 지금. 돈을 많이 버시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어디 벌어요, 쓰시나? 지금?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봐. 본인도 박봉이. 저도 박봉입니다. 그래서 박봉이잖아. 어쨌든 아니 근데 이 32억이라는 게 정상적인 돈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게다가 예. 자신도 지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둥.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지인. 자기는 압수해갈 때 나는 집에 없었어. 뭐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게다가 그 돈이 또 에르메스 가방에 들어있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에르메스 가방 그따 명품은 번호가 있다면서요. 네, 고유 그렇죠. 번호가. 그거 추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할 거예요. 어. 제가 특검은 반드시 이 에르메스 이거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낼 것 같아요. 그 가방, 그 누가 가방도 구입했는지. 누가 그 구입해서 담아서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명품 가방에. 그러니까요. 아니 이 돈이 뭘까 진짜? 댓글 예. 댓글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여기도 댓글 뭐라고 쓰냐? 김민석도 현금 보관이래. 어처구니가 없어. 아. 그게 바로 잘못된 국민의힘의 여론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석이 현금을 네네. 보관한 적이 없다고요. 무슨 증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 와서? 아니 그게 바로 주진우인가 그 의원이 주진우 올렸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현금을 뭘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꾸 잘못된 정보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퍼나르고 네. 그구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걸 달지 않습니까? 아하. 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현금이 만약에 30억이 있는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많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집에 갖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누가 그러니까 봐도. 집에 그 은행에 넣고 하면 이게 계좌가 어쨌든 드러나야 되고. 그럼 부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이랑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박정우 기자가 그런 일도 없겠지만 32억을 벌었다고 쳐. 그걸 왜 집에 놔두는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모아두고 싶네요. 한 10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집에 1,000원짜리 몇 개는 있습니다. 예, 뽑기 할 때 이렇게 넣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600만 달러의 사나이 얘기했듯이 테이블에 있던 거 이상민 전 장관장이 이게 보고 네. 그 내용을 좀 봤다라는 건데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CCTV. 아 그러니까요. 종이 멀리서. 들고 나왔다잖아. 종이 들고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아, 뭐 그거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란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의 아까 우리 운명도 얘기를 좀 해봤었지만 네.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윤희숙이 지금 와서 혁신위원장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네. 안철수는 당권 도전한다고 그러고 국민의힘의 미래는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국민의힘 일단 저는 한동훈이 당 대표로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한동훈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나왔었으면 좋겠다. 의원도 좀 바라고 출마한다고 있던데. 그랬죠. 본인 안철수 의원은 출마한다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나온다.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참 정말 정치 생활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참 너무 정말 독특한 캐릭터인 게 본인이 이제 쌍권 얘기를 하면서 뭐 혁신 어쩌고 저쩌고 쌍권을 날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또 자신이 바로 방송에 출연해서 만났냐 권성동 만났냐 그때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권성동이 바로 응징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만났다. 6월 30일에 만났다. 당권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6월 30일에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맞아요. 라고 하면서 저격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되치기를 당할 수 있는 말들을 네. 줄줄줄줄 하고 다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을 하고 뭐 어떤 당권 싸움이 벌어지건 간에 네. 지금 우리의 관심거리는 내란 특검이 또 다른 뭐 특검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하고 양평고속도 같은 경우도 김성교 의원이 쭈꾸미되고 네. 막 그렇게 엮여 있는 의원들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몇 명이나 정말 잡혀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네. 지금 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오면 뭐 윤상현 의원 영장 동의 네. 안 올라오면 구속 동의안 올라오면 거기 찬성한다. 아, 찬성해야 된다. 그럼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찬성해야죠. 네. 찬성해야죠. 아니 그리고 본인들이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 올라오면. 처음 포기한다고. 포기 각 그러니까요. 썼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체포 썼어요. 동의한다 네. 각 네. 썼잖아. 네,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면 돼. 올라오면 각 바로바로. 썼으니까. 근데 바로바로. 한동훈이 또 이렇게 당 대표를 지금 출마하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계속 나가는 이미지 때문에 예. 출마를 안 하고 내년 지선에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근데 서울시장 나가는 거 고려한다고 했을 때 뭐 사실은 별로 털 것만큼도 네. 타격감은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 서울시 집값이 정말 너무 미쳤어요. 사실은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하면서 이게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나기 전에 이미 맞아요. 호가가 과거 최고가를 뚫었어요. 사실 전 그래서 사실 이것이 열 많이 주는- 받으셨네요. 아니요, 이것이 집 주는 있어요? 메시지가 예 있습니다. 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집을 사면 자신의 집이 소유가 있으면은 보수화가 돼요. 제가 아는 몇 명도 서울시에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나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예전에는 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뭐 이렇게 지지하고 하다가 지금 완전 극우로 돌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예. 극우가 돼서라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아파트를 지킨다. 뭐 이런 그 모습이에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군요. 걱정되는 네, 부분이 선거가. 있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서울시장을 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그 호가를 올려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걷어들이진 않았어요. 이제 대출 규제가 6억까지기 때문에 네. 이제 좀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안 팔리는구나라는 인식이 돼서 호가를 낮추면 몰라도 아직까지 호가가 그대로 높다. 무섭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다. 이제 맛백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아요. 많은 분들이 믿고 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지현 님이 신유진 변호사님 힘 실어드립니다라고 네. 미국에서 또 드디어. 슈퍼챗에서 어머.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최홍식 님 예, 신유진 변호사님 화이팅 이렇게 주셨네요. 2대1 신유진 변호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2대 1대 빵이죠. 박정호. 아, 저요? 박정호는 아무도 없잖아요. 네, 저는 없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뭘 또 없어도 돼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없어도 돼요. 세상에. 자, 삼부토건 얘기 그래도 저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삼부토건 열심히 파고 있어요. 아, 뭐 제일 어떻게 보면 첫 강제 수사도 했고 압수수색도 네. 했고 관련자들 계속 소환을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삼부토건에 대한 이 의혹
네.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삼부 토건 이 관련해서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때 김규현 변호사가 예. 자신의 이제 카톡을 공개할 때 멋진 해명. 마지막에 그냥 붙어있던 거예요. 3부 내일 체크하고. 근데 거기를 주목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일 아. 체크하고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래요. 이거를 주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군고불부장이냐 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방어할까에 대해서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 논의를 별도로 하고 이거 대응책, 이거 대응해서 주진우 의원이 뭐 물어보고 유삼부 아니고 유상범 유상범. 이제는 아예 유삼부 의원으로 유상범 네. 예, 유상범 의원이 거기 정점을 찍었죠. 여기 김성근 사단장에게 네. 군 골프장 3부 있죠?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서 이게 더 커졌어요. 유3부라고 기억할 뭔가 정도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런데 되고. 이거를 파보니까 진짜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3부 관련해서 지금 진짜 여러 명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무동이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이 대표 전현직 대표 뭐 수뇌부 다 이제 불러서 조사하고 있고 포럼 관계자도 네.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프롬. 예.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카 여사가 와서 네. 김건희 만나고 또 원희룡 포럼 갔는데 또 우크라이나 같이 가고. 관련해 가지고 삼부토건 등등이 가서 MOU 체결하는 그런 뉴스 터지면서 맞아요. 막 5배 주가가 네. 뛰고 이런 모습. 1,000원짜리가 5,500원까지 5,500원 되고 그리고 네. 이 삼부토건 문제만 아니고 DYD나 아니면은 웨바이오텍 이런 다른 회사들 뭐 자매회사 아니면 지주회사 이런 이 회사들도 엄청 뛰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긴 또 전환 사채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금액이 100억대가 아니라 뭐 600억대 더 나와서 뭐 1,000억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술적으로 5배니까 5배 먹었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얼마를 퍼줬습니까? 진짜 몇 천억을 펴주면서 자신들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 돈으로 여기다가 원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실제로 날아가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근데 이런 진술이 있었어요. 원희룡이 치고 나갔다. 3부 관련해서 아하. 원희룡이 치고 세게 나갔다. 네. 야 이거 하면 큰 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원희룡이 치고 나갔다라는 진술도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이제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것도 있죠.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기억을 되새겨 보면 갑자기 백지화해요 사업을. 그렇죠. 네. 백지야. 그 백지화가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다 그 언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백지화 버려요. 종점을 왜 바꿨냐 물어봤더니 백지화 시켜 버립니다.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래서 김성교 의원도 이 관련해서 출금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김태호 전 실장도 전 차장도 네. 금요일에 소환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왜냐면 세해병 특검 김태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보 분야의 책임자였잖아요. 1차장 그러니까 이제 외환 유치와 연관된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보여져요. 외환 유치 그렇죠. 있고 왜냐면 이제 경로설 경로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사안들을 함께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까지 김태우는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조사받거나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잘 들여다봐야 돼. 일본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연관돼 있어요. 김태우는. 네. 근데 본인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 지금 교수로 복직을 해서 교수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여지고 네. 여기 김태우를 불러서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정황들에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외환유치를 제가 꺼낸 이유는 외환유치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의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확인은 안 되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아무 일도 안 했다? 내란 과정에서 아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저는. 아니 예를 그래요? 들어서 그 군이 움직이고 예를 들면 외환을 유치하려면 북한에 관련된 자극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안보실과 네. 전혀 아무런 소통 없이 했을까요? 물론 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로서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는 뭐 경로설 드러난 따지고. 문제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하고 저는 내란 과정에도 일정 부분 안보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뭐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부분에 대해서 내란 네.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를 북으로 보냈다라는 아하. 것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12월달에 이 사실을 제보를 받았다면서 부승찬 의원 등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걸 얘기하니까 네. 바로 국가안보실에서 고발을 했어요. 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을 네, 그러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이거는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가안보실에 누가 있습니까? 김태효 외교안보 1차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혜병 그런데 최혜병 특검에서 제일 네. 먼저 김태효를 낚아채서 조사를 하는데 경쟁이 붙었죠? 네, 김태효가
2023년 7월 31일에 네. 외교 안보 수석 회의 여기에 참가했는데 이 참석자 중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에 윤석열이 거기서 이 회의에서 7월 뭐라고 31일에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구속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경로했죠. 하면서 예. 경로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자 바로 그 고발당한 그 분을 자 모시겠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네, 의원. 아우, 제가 연결을 잘했네요. 네, 잘하셨어요. 이거 잘했네요. 예고까지 해주시고 아이고. 이 부드럽게. 무인기 내용, 김태호 내용 저희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해보니까. 너무 신나요. 제가 원래 좋으세요? 말할 때 이렇게 힘줘서 말하지 않고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의 정말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이상민 의원 정말 문제고요. 그랬었어요? 오늘 꼭 구속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윤석열 뭐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네. 변호사님 다음 주 수요일도 뵙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승찬 민주당 의원 저희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